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나가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지만 우리 시험에 오늘 나가는 것 중에서 적게는 세 문제, 아니면 네 문제까지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 2주차에서는 나가야 될 것이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인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순손익의 계산 요걸 못했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빈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26회 때도 출제가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여기서 적게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여기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네 개가 오늘 정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순손익의 계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손익의 계산, 여기서 순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한 개념이에요. 그냥 합쳐서 부를 때는 순손익이라고 하고, 이익이면 순이익, 손실이면 순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거꾸로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이거는 당기 순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손익법이 있습니다. 이 손익법은 이렇게 계산하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예를 들어서 수익은 500원 났는데 비용이 480원이다. 그러면 얼마 나오죠? 20원만큼 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번 돈, 쓴 돈, 수익,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꾸로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당기 순손실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법. 이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그게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 갖고 구하는 거예요. 자본. 자본이 자기 자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에 내가 100원 갖고 장사를 했는데 결산 딱 끝나고 보니까 내 돈이 120원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럼 20원만큼 내 돈이 불어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재산법. 그래서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 거예요. 자, 기말자본은 지금 120원이에요. 근데 내가 장사할 때는 100원 갖고 장사를 했거든. 그럼 120원에서 100원 빼면 순이익은 얼마 나와? 20원 나오죠. 이렇게 계산한 순이익이 손익법에서 계산한 순이익과 재산법에서 계산한 순이익은 항상 같아야 돼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순이익은 같아야 된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재산법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번 돈 쓴 돈 계산하면 끝인데, 얘는 이 기말자본, 요 기말자본 안에는 기말자본이 증가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서 순이익이 생겨서 기말자본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업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했다고. 그래서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았다고, 돈을.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도 있지만 영업활동이 아닌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된 것은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플러스 유상증자, 이게 유상증자가 추가 출자한 거예요. 추가 출자한 거죠. 여기서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순이익이 생겨서 그 순이익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이익을 배당해 준 거죠. 이익 배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익 배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현금으로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식으로 주는 게 있어요.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현금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현금 배당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자라 해요. 감자.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감자하게 됩니다. 감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걸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된다. 그랬을 때 단기 수익이 나와. 그래서 어쨌거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이 기말 자본에는 원래의 기초 자본과 그다음에 일에서 영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자본거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본거래가. 그럼 이 자본거래는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거래는 증자와 감자 이게 자본거래입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으로 안 하고 자부자라는 공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부자 공식에다 대입을 시키면 돼.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부자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부자 공식은 뭐냐? 여기 자부자의 자는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자산. 부는 부채. 그럼 이 자문은 뭘까? 이 자는 뭘까요? 자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이 있는 등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부자 공식, 이거는 식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만 아시면 돼요. 자, 내가 장사하기 전에를 기초라 합니다. 기초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자, 자산이 얼마 있냐? 100원이 있어요. 기초에 100원의 자산이 있었고 부채가 40원 있었어요. 그럼 내 돈은 얼마입니까? 내 돈이 60원이죠? 그럼 60원을 뭐라고 부르죠? 자본. 이게 순수한 내 돈이란 말이에요. 노란 색깔로 써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금액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내가 기초에 내 돈 60원 갖고 장사를 했더니 기말되니까 이 재무 상태가 변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변동했나? 자산은 150원이 됐고 부채는 60원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뭐가 나오지? 여기서 빼면 자본 나오죠? 그럼 자본은 얼마죠? 자본은 90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이건 필요 없고 요거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내 돈 60원이 지금 얼마 됐습니까? 90원 됐잖아. 그럼 30원이 늘었잖아. 그럼 30원 안에서 뭘 빼야 되는 거야? 주주와의 거래된 건 빼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단기순이익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본이 30원 증가했지만 그 30원 증가한 금액에는 단기순이익도 들어있지만 모두 들어있다. 증자, 감자도 들어있다는 거야. 주주의 거래. 그래서 단기 손익거래와 영업거래, 자본거래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위에 거는 손익거래, 아래 거는 자본거래예요. 그래서 번 돈은 더하고 쓴 돈은 뺍니다. 그럼 벌은 돈이 뭐냐? 벌은 돈이 수익이에요.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뺍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수익과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번 돈, 쓴 돈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손익거래야 영업활동이고 요 아래는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이건 주주와의 거래. 증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는 거야.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든 거야. 그럼 감자는 어떤 경우냐? 우리 시험에는 거의 나오는 게 이게 나옵니다. 현금 배당이 나와요. 현금 배당이 감자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증자와 감자는 유상증자만 여기 들어간다. 유상증자만 들어간다. 유상증자만 들어간다. 무상증자는 무시한다. 그럼 유상과 무상의 뜻이 뭐냐? 있을 유자입니다. 없다는 거죠. 없을 무자예요. 대가가 있다, 대가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있으면 유상, 현금 거래가 아니면 무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현금 거래는 유상, 현금 거래가 아니면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무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떨어지는 거 잘 봐요. 떨어지는 거. 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돈 준 게 아니잖아. 주식으로 배당한 거지. 주식배당하고 현금 배당을 헷갈리면 안 돼. 현금 배당은 현금 거래야.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고 주식배당은 현금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얘네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우리
자부자라는 공식이 나오면, 자산부채 자본 이게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쳐다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게 원래는 자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부채, 자본. 요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자산, 부채 이거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생략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요거만 갖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 돈은 더하고 쓴 돈은 빼고, 그럼 번 돈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번 돈도 있잖아. 그래서 수익은 여기다 쓰고 비용은 여기다 쓰고 증자는 여기다 쓰고 감자는 여기다 쓰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기초 자본은 100원인데 기말 자본은 얼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수익은 150원, 비용은 100원, 유상증자가 80원, 현금 배당은 50원. 그랬을 때 이 금액은 얼마냐 이 소리예요. 그럼 자기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 식으로 계산하면 절대 못 풀어요. 틀리고.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헷갈리니까 어떻게, 우리 부기는 회계는 대차 평균이라 그랬죠? 그럼 대차를 맞춰줘. 중간을 딱 잘라. 가운데를 쫙 자르라고, 가운데를. 그러면 이쪽 이거는 차변 쪽, 이건 대변 쪽. 이게 차변이 아니야. 잘랐다고 차변 그러면 안 돼. 그냥 차변 쪽, 우리만 쓰는 말이니까 차변 쪽, 여기는 대변 쪽. 그럼 차변 쪽의 금액은 얼마? 330원. 대변 쪽의 금액은 얼마? 150원. 얼마 차이나? 180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180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기초 자본은 150원인데 기말 자본은 280원이다.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수익은 200원. 비용은 120원. 수익은 얼마? 200원. 비용은 120원 그랬어요. 됐어요? 유상증자가 200원이 있었다. 현금 배당은 얼마인가?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찍 긋고 계산하면 돼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550원. 여기는 400원. 얼마 차이나? 150원. 여기가 150원이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 가급적이면 빨리 풀어야 되죠. 간단하고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쳐다봐야 돼요. 요거 이름이 뭡니까? 요 150원 이름이 뭐예요? 수익. 물론 저기 보면 되잖아. 요 100원의 이름이 뭐예요? 비용. 자, 수익과 비용은 쓰는 자리가 여기지만 수익과 비용은 안 쓴다. 쓰지 말자. 쓰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알았어요? 다만 결과만 쓰자. 그러면 결과가 뭔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비용에서 수익 빼면 손실이죠? 결과만 써. 얼마 차이나 결과가? 50원이 수익이 크지? 그럼 수익 자리에다 50원을 쓰는 거야. 여기 안 쓰고. 끝.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수익과 비용은 안 쓰는 거예요. 결과만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수익은 200원인데 비용은 220원이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여기 쓰지 말고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그죠? 수익과 비용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하나만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이랬어요. 수익은 150원이다. 비용은 모른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애매하지. 아까는 차변대 빼갖고 그 잔액을 썼잖아. 근데 지금 잔액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둘 다 안 쓰는 거야. 아예 쓰지 마.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 초등학생한테도 이렇게 해 그러면 네 그러고 할 텐데. 수익과 비용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결과만 쓴다. 알았죠? 근데 결과를 모르면 어떤다? 그냥 다 쓰지 마라. 결과를 모르니까. 알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수익이 얼마냐? 또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수익과 비용을 물어볼 때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때는 써야 돼. 그때는 써줘야 돼.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봐봐요. 자, 문제에서 그랬어요. 기초자본은 150원이다. 기말자본은 200원인데 번 돈은 더하고 쓴 돈은 빼라. 유상증자가 200원 있었고 현금 배당으로 50원을 했다. 현금 배당으로 50원 했다. 이때 수익이 150원이라면 비용은 얼마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수익이 150원이면 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때는 여기다 써야 돼. 그래 얘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물어볼 때만 쓰는 거야. 물어보지 않으면 안 쓰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계산해봐. 자, 여기 얼마야 더하면 500원. 500원. 얼마야? 250원. 얼마 차이나? 250원. 그럼 비용이 더 크죠? 그럼 이런 경우는 순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순손실이 나온 거예요. 비용이 더 크니까 수익보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헷갈려 해요. 수익 비용 때문에. 수익 비용 때문에 헷갈려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어떤 문제든 간에 수익과 비용은 안 쓰는 거다. 결과만 쓰자. 결과를 모르면 쓰지 마라. 알았죠? 결과를 모르면 둘 다 쓰지 마라. 다만 문제상에서 수익을 묻거나 비용을 물어볼 때는 양쪽에다 다 써줘라. 끝. 자, 요거 이해 갔죠?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다시 한번 그리는 거예요. 지금 봐요.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이랬거든요. 근데 물어본 건 뭘 물어보냐면 기초 자산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산을. 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산 부채를 물어보면 어떻게 이 상태에다가 혹을 붙여주는 거야. 혹 붙여. 기초 자산 물었으니까 여기 이게 기초 이게 기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혹을 붙여주는 거야. 얘는 얼마냐 이 소리. 이렇게 놓고 하면 돼. 만약에 기말 부채는 얼마냐, 기말 부채는 얼마냐 얘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혹을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 금액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양쪽에다 혹을 붙이지 마라 이 소리야. 네 개나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천천히 할 거니까는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 교재는 40쪽입니다. 40쪽에 문제 10번입니다. 자, 문제 10번을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뭐 해야 돼? 뭘 먼저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지. 자부자를 먼저 그리란 말이에요. 빨리 그려요. 기본. 자,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요걸 기본을 딱 그리라고 일단. 그렸어요? 눈으로 보면요. 거의 다 알아요. 눈으로 보면 다 알아.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본인이 혼자 풀려고 하면 안 풀려. 그게 왜 그러냐? 본인이 풀어봐야 풀린다는 거예요. 절대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볼펜 끝 갖고 하시라고. 그렸습니까?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자료다. 서울의 자료다. 뭘 물어봤어 지금? 기초부채. 얘를 물어봤죠? 기초부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혹 붙여주면 되는 거야. 끝. 이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얼마냐 이 소리야.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박스 봅니다. 박스 보면 기초자산은 85,000원이다. 자, 기초자산이 85,000원이야. 그럼 여기가 이게 85,000원이라는 거야. 자산은 85,000원이다. 자기 자리에 쓰란 말이야. 85,000원. 자, 그 다음에 기말자산이 72,000원이고 기말부채가 3만 원이야. 그러면 자산과 부채는 무조건 빼는 거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빼버려. 그냥 빼버리면 얼마 나오죠? 42,000원 나오죠? 그러면 그 42,000원이 여기 들어간다고 기말 자본이 돼요.
42,000원. 자, 그 다음에 수익 나왔어요. 써, 안 써? 안 써. 그 밑에 비용 나왔어. 써, 안 써? 안 써. 둘 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얼마야? 결과는 8,000원이죠? 8,000원 맞아요? 그 8,000원이 누가 커? 비용이 크니까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8,000원 쓰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더 이상 없죠? 그럼 더 이상 없다는 얘기는 증자도 없고 현금 배당도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봐요. 대변 쪽의 금액은 얼마야? 5만 원이죠. 그죠? 근데 차변 쪽의 금액은 얼마야? 빵원이지. 차변 쪽의 금액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 5만 원이 돼야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5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부채의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금액이 내려갈 때는 빼는 겁니다. 85,000원에서 내려오잖아. 그러면 85,000원 이걸 빼면 되는 거야. 내려갈 땐 빼고 올라갈 땐 더하고. 알았죠? 그럼 여기 얼마야? 그치, 35,000원이 되는 거죠. 35,000원.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11번입니다. 자, 일단 빨리 기본을 그리세요. 기본, 기초자본이 기말자본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자, 이렇게 기본을 그렸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기초자산은 얼마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다 이거 그려주면 되잖아. 빵꾸. 혹을 그려줘. 그래서 답은 뭐가 답이야? 에? 답은 이게 답이죠? 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냥 그대로 하면 얘 올라가는 거야. 이건 지금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니까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올라가니까 더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자, 박스 보세요. 기초부채는 얼마다? 5만 원. 기초부채는 5만 원. 여기가 부채가 5만 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기말자산은 10만 원인데 기말부채가 6만 원이야. 그럼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나오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돼? 4만 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만 원. 유상증자가 만 원. 현금 배당도 있네요. 5천 원. 현금 배당 5천 원. 자기 자리 알아야 되죠? 어우, 근데 그 옆에 보니까요. 총포괄 이익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총포괄 이익 밑줄 쳐요. 그 총포괄 이익이라는 말은요. 밑줄 쳤어요? 자, 거기다 써요. 당기순이익 플러스. 당기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손익. 당기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손익. 자, 그럼 우리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배웠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지난번에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손익은 발생은 됐지만 아직 그 손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미실현된 거예요. 미실현된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거 두 개를 더한 거야. 그러면 그건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그건 여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기타 포괄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여기 쓰는 날이 당기순이익. 이건 당기순손실이잖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익이니까. 얼마? 얼마라고요? 2만 원. 요 2만 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수익에서 비용 뺀 당기순이익도 들어있고 기타 포괄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그럼 다 했죠? 여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봐요. 대변 쪽은 4만 5천 원이고 차변 쪽은 3만 원이잖아.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이것도 계산하더라. 이건 계산하면 안 되지. 요거만 계산하는 거지. 얘네들은 예외잖아. 기본만 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이건 무시하고 요거 두 개만 3만 원? 그럼 요거 빼면 얼마야? 그렇지. 15,000원이지. 그러면 기초자본이 15,000원이죠? 그럼 이거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구하는 건 내가 뭐라 했어 아까? 더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15,000원에서 5만 원을 더하니까 얼마? 그렇지. 65,000원. 그러면 답은 65,000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2번으로 갑니다. 12번. 12번.
자, 일단 빨리 먼저 그리세요.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그리고 문제를 봐.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 기말 자본은 하고 물어봤죠? 그럼 기말 자본은 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는 혹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양쪽 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하는 거야. 항상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산과 부채를 물어봤을 때만 혹을 붙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초자산 100만 원. 근데 옆에 보니까 기초부채가 70만 원이야. 그럼 기초자산과 기초부채는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기초는 기초끼리 놀고 기말은 기말끼리 놀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얼마? 30만 원. 그럼 얘가 30만 원이에요. 기초자본은 30만 원. 자, 현금 배당은 얼마? 10만 원. 현금 배당은 10만 원. 유상증자가 50만 원. 유상증자 50만 원. 자, 그 다음 뭐 나왔어? 비용 나오고 수익 나왔죠? 수익과 비용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결과 알아 몰라? 안다. 그럼 써야지. 결과가 얼마인데요? 10만 원. 10만 원 비용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만 원 쓰면 되죠. 얘는 없어요. 이해갔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차변 쪽은 80만 원이고 대변 쪽은 20만 원이니까 정답은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60만 원. 자,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쳐다보고요. 잠깐만 쳐다보세요. 이제 저 설명 하나 하고 난 다음에 할 겁니다. 예. 요거 안 지울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쳐다보세요. 자, 문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게 심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 수 있다고 보고. 자, 가겠습니다. 기초 자본은 100원이다. 기말 자본은 150원이다.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됐죠? 자, 수익은 50원. 비용이 30원. 어떡할 거야? 수익이 50원, 비용이 30원이면 여기다 20원 쓰면 요거 안 쓰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추가 출자 유상증자를 했어요. 얼마? 80원. 유상증자를 80원 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현금 배당을 60원 했습니다. 현금 배당 얼마 했다고요? 60원. 그럼 현금 배당 여기 60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나요? 다 끝났죠? 그러면 차대가 맞아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차대가 맞나? 자, 차변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원. 대변 금액은 얼마입니까? 차이가 나잖아. 이게 원래 다른 거 다 차이가 안 났잖아.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안에 미실현 손익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미실현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미실현 손익을 회계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회계상에서는 그거를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10원 차이 나죠? 그럼 10원 여기다 써야지 차대변이 같겠죠? 그럼 요 10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게 당기순이익이지. 당기순이익 위에다가 10원을 쓰는 거야. 그럼 요 10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요 10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 그럼 이건 뭡니까? 20원은 이거는 당기순이익이죠. 그럼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뭐 하면? 합하면 이거를 합하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총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았습니까? 됐죠? 이게 총 포괄 손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총 포괄 손익 2만 여기다 썼잖아. 합쳐서. 알았죠?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보면 차이 나는 금액이 기타 포괄 손익이야. 그러면 자, 여기 쳐다보셔야 돼요. 우리 기타 포괄 손익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은 몇 개가 있느냐? 기타 포괄 손익은 6개를 외우세요. 몇 개를 외우라고요? 6개. 원래는 더 많아요. 근데 6개를 외우세요. 근데 어떻게 외우느냐? 기타 포괄 손익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따라 한번 해봐요. 재채기 해봐. 빨리 해봐요. 재채기 해봐. 힘들어요? 그러면 재기차기 해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보면 재채기 해봐. 이렇게. 그 재채기 해봐가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자의 앞에 거를 딴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기타 포괄 손익은 6개라 그랬죠? 6개입니다. 제, 기, 해, 파. 제기, 기해봐 이거거든. 그게 제기, 해봐 이 얘기야. 여기서 파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봐 이렇게 읽은 거야. 외우기 쉽게. 알았어요? 뭐뭐 해봐 이렇게 읽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요 6가지 항목을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뭐냐? 재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단원 설명은 재평가 잉여금. 여기 있는 재는 재측정 요소. 재측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와. 근데 기타 포괄 손익 속하는 거야. 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누계액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 누계는 그동안에 쌓여 있는 걸 다 더한 게 누계액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기는 뭘 똑같지? 똑같아. 그럼 뭐 하려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를 2개를 써? 하나는 위에 거는 주식에 대한 거고 아래 거는 사채에 대한 거야. 이 주식과 사채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회계 처리가 달라.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알았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해는요. 해외 사업. 무슨 사업? 해외 사업. 자, 여러분들 우리 사업은 꼭 국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국내에서 사업할 때는 장부기장을 뭘로 기장해? 장부기장을 원으로 기장하는 거야. 에? 근데 요즘은 글로벌 그래갖고 자본시장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장부를 거기서는 뭘로 기장해야 돼? 통용화되는 걸로 해야 되니까 달러로 기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달러와 원화와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외 본 지점을 오픈하는데 $10,000가 들어갔다. $10,000를 투입을 했다. 그럼 자본이 $10,000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1당 1,000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만 원이죠. 달러로는 $10,000고. 그렇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난 오늘 환율이 1,400원이다. 그러면 달러가 변했어 안 변했어? 달러는 안 변했어. 달러는 그냥 $10,000이야. $10,000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달러는 그냥 $10,000야.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아니야. 1,40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400만 원 이익이 났잖아. 그럼 이거 지금 이익으로 볼 거냐 이거야. 이거 지금 이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익으로 봐야 돼? 해외 사업을 철수해서 돌아올 때 그때 환율로 따져서 이익 손실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미실현 손익이란 말이에요. 손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거를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파는요.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요 앞에는요. 엄청 더 길어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 이게 하나야. 근데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린 거야. 어차피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에? 아셨죠?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16글자야. 자,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재기 기해파 이게 미실현 손익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뒤에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 외우라고. 그냥 맨날 외우고 다니라고.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알았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초자본은 150인데
기말 자본은 200원이다.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수익이 150원, 비용이 130원. 그러면 여기 20원. 여기 안 들어가죠? 그렇죠? 현금 배당 아니 유상증자가 50원 있었다. 유상증자가 얼마라고요? 50원 있었다. 근데 현금 배당은 10원 했다. 끝. 그럼 이게 맞아야 되잖아. 여기 얼마야? 220원. 여기는 얼마야? 210원. 1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면. 차이가 안 나면 다행이고 나면 기타 포괄손익이야?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나와? 10원이 여기가 적죠? 그럼 여기다가 써야 되잖아요. 10원을. 그러면 이때 이 10원은 기타 포괄 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타 포괄 이익, 이건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3번. 자, 요거 내가 안 지울 거예요. 안 지울 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13번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려요, 먼저. 자부자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13번에 보면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 총포괄 이익은 그랬잖아. 총포괄 이익이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총포괄 이익은 당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이익을 물어보는 거잖아. 둘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박스 봅니다. 기초 자산은 550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기초 부채가 300이야. 그럼 기초 자본은 250이야.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야. 그럼 그게 자본이야. 그러면 자본은 250이에요. 자, 250만 원 기초 자본. 자, 그 옆에 보니까 기말 자산은 750, 기말 부채는 300이야. 그럼 얼마야? 기말 자본은 450이죠? 450만 원이 기말 자본.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50만 원 있어요. 여기 유상증자가 50만 원 있어요. 현금 배당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수입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 그럼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답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금액은 300이고요. 여기는 450이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150만 원 차이 나죠? 그럼 여기가 150만 원이라는 거야.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럼 이 150만 원이 총포괄 이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50만 원 안에는 뭐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이익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총포괄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기타 포괄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일 때. 그럼 기타 포괄 손익은 얼마야?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4번입니다. 14번. 14번. 자, 일단 먼저 그리세요.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문제에서 비용 물어봤죠? 이거 다 그렸어요? 비용 물어봤죠? 그럼 여기 잠깐 보실래요? 요거 이름이 수익이죠? 요거 이름이 비용이죠. 원래대로 하면. 그럼 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물어보면 얘도 써야 된다고 양쪽에다. 그러면 되는 거야. 여기 수익, 여기 비용 쓰면 끝이야. 그럼 내게 답이 나오는 거야. 하는 건 똑같이 하고. 알았죠? 자, 봅니다. 기초 자산은 22,000원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기초 부채가 3,000원이에요. 항상 기초는 기초끼리 계산하고요. 기말은 기말끼리 계산해야죠. 기초와 기말을 합쳐서 계산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빵이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 자산 자본은 19,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그 옆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얼마? 3만 원. 기말 자본은 3만 원. 자, 그다음 현금 배당 1,000원. 여기 들어가겠죠. 현금 배당 1,000원. 유상증자 7,000원. 됐죠? 그다음에 뭐 나왔어? 수익 나왔잖아. 그럼 수익을 여기다가 얼마? 수익이 얼마야? 3만. 그럼 여기다 수익 35,000원 쓰는 거야.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수익 썼으니까 이게 비용 되는 거야, 이제. 알았죠? 예. 자, 그럼 여기 얼마? 61,000원. 여기는 31,000원. 얼마 차이나? 3만 원 차이 나잖아. 그러면 3만 원이 비용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야? 당기순이익은 5,000원이 되는 거야. 수익에서 비용 빼니까. 알았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15번. 자, 일단 빨리 그리세요.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그렸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 지금? 당기순손익은 얼마냐 그랬잖아요. 그게 당기순손익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혹 붙이면 안 돼요? 자, 갑니다. 기초자산이 7만 원, 기초부채가 4만 원. 그러면 기초자본은 3만 원. 자, 그다음 그 밑에 기말자산은 12만 원, 기말부채가 5만 원. 그러면 기말자본은 7만 원. 그다음 유상증자가 만 원. 여기 만 원. 만 원. 현금 배당이 22,000원. 여기 22,000원. 됐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수익이 12만 원. 비용이 있어 없어? 어떡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수익이? 여기 써 안 써? 안 쓴다고요. 나왔어도 이건 함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수익과 비용은 안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수익만 나왔지 비용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안 쓰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둘 다 쓰지 말라고. 그럼 안 써. 끝. 이게 답이야. 자, 차변 쪽은 4만 원. 대변 쪽은 92,000원. 얼마 차이나? 52,000원. 52,000원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예. 5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16번 문제는요. 가장 최근에 출제된 거. 이거 올해 출제된 거예요. 올해 25회 때. 예? 얼마나 쉽게 출제됐는지 여러분들이 몸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풀어보세요. 이거 자부자 그림 그려가지고 빨리 푸세요. 너무 쉬우니까는요. 이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답 나왔어요? 답은 얼마야? 30만 원인가요? 자, 여기까지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